신소재 봅시다. 신소재는 말 그대로 새로운 소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사용하지 않다가 새로 나온 물질이면 그냥 다 신소재예요. 예를 들어서 신석기 시대의 청동기는 뭐예요? 신소재예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로 넘어갈 때 철은 뭐가 돼요? 신소재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인류 문명은 사용한 재료와 그 재료를 만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었고, 돌에서 청동으로 철로 소재가 변하는 과정에서 문명은 크게 발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문명하고 문화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문화는 컬처고 문명은 시빌리제이션이잖아요. 둘의 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경제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문명, 화폐가 발달을 했다든가 농경사회가 되면 뭐 농사를 지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활동이 포함된 부분은 문명 아니면 그냥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신소재는 기존의 소재 화합물의 조성이나 결합 구조를 변형을 해서 결점을 보완을 하고 기존의 재료에는 없는 새로운 기능과 성질을 갖도록 만든 물질은 다 신소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이어야 해요. 신소재는. 그 다음에 휴대전화, 자동차, 항공기, 에너지 분야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곳에서 신소재가 다 사용이 되고요. 이 신소재 개발에 따라 성능이 점차 향상됐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예전에 옛날 핸드폰 알아요? 벽돌폰이라고? 커요. 진짜 크고 무거워요. 그리고 예전에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가 되게 크고 무거웠어요. 근데 휴대기기가 이렇게 작아지고 가벼워지게 된 데는 배터리 소재의 혁명이 되게 컸어요. 옛날에는 니켈 카드뮴 전지라고 해서 엄청 커요. 진짜 커요. 진짜 벽돌만 해요. 이거 이렇게 때리면 흉기예요. 정말로 커요. 근데 요새는 리튬 이온 전지가 나오면서 굉장히 가벼워지고, 예, 수명도 오래 가고 이렇게 됐죠. 전기차도 지금 다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벼워져서, 예, 지금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경량화가 됐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과 신소재,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서 신소재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성질은 특정할 수 있는 물질의 성질이에요. 뭐 강도, 탄성, 밀도, 비열, 녹는 점, 끓는 점, 전기 전도성, 그 다음에는 자성, 이런 것들이 물리적 성질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거나 또는 변화시켜서 신소재로 사용을 하고요. 최근에는 전기, 전자, 정보 기술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기적, 자기적 성질을 변화시켜서 만든 신소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분들은 디스켓이라는 거 안 써봤죠? 디스켓이라는 거 써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거는 아니? 비디오 테이프? VHC라고 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비디오 테이프? 그거는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근데 비디오가 어느 순간 뭘로 바뀌었어요? DVD로 바뀌고, 요새는 DVD도 안 쓰잖아요. 그렇죠? USB나 외장하드를 연결해서 그냥 봐버리잖아요. 아니면은 요새는 거의 다 미러링을 해서 보던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예전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부터 썼었거든요. 카세트 테이프 쓰다가, 그 다음에 CD-롬 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MP3. 요새는 MP3라는 기계 자체가 아예 없죠. 그렇죠? 예전에는 있었지만. 애플에서 예전에 아이팟, 뭐라고 그러냐? 그 에어팟이 아니라 아이팟이죠. 아이팟. 기능은 저기 전화 기능은 없고, 그 화면 영상하고 MP3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가,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도 넘어오면서 하나에 다 축약이 돼 버리니까. 자, 그래서 이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켜서 만든 신소재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냐면은 그래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핀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흑연이에요. 흑연. 흑연은 이렇게 육각 고리 모양으로 생겨 있는 욕판이 여러 개가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흑연에 해당이 되는데, 이 흑연에서 이 한 층만 떼서 요 층을 떼어낸 거는 바로 뭐가 되냐면은 그래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흑연에서 한 층만 분리해낸 것으로 육각형 형태로 배어서 평면을 이루게 되는데, 흑연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금속 중에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얘는 비금속 고체 중에서 전기 전도성을 가지는 게 흑연이거든요. 여러분들 연필심이나 샤프심은 전류가 통해요, 요 안에. 근데 그 한 겹만 떼내면 아주 굉장히 어떻게 돼요? 얇단 말이에요. 그리고 빛도 잘 투과를 시키고 전자가 굉장히 잘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큽니다.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장점은 높은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금속보다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얇고 투명해요. 그래서 휘거나 구부릴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전기적 성질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삼성에서 많이 나오는 폴더블 폰 있죠? 접는 거, 액정이 접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렇게 돌돌돌돌 많은 팁이 있어요. 롤러블 팁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LG에서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말아졌다가 피면 쭉 나오고, 네, 이렇게 TV가 있거든요. 그래서 얇고 투명하나 휘어지거나 구부려도 손상이 없고요. 강도가 강철의 200배 이상으로 굉장히 세요. 여러 겹 붙였을 때. 근데 문제는 일단은 비싸요. 그래서 대량 생산은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점점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예, 점점 저렴해지고 있고, 얘는 이제 반도체처럼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는 어렵고, 얘가 아직 사용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네.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아직 인체에 영향이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몸에 뭐 좋을 것 같진 않죠. 그래서 그래핀은 유연성,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이 아주 높아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에너지 저장 장치. 왜 에너지 저장할 수 있냐면 이 빈 공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핀 안에는 육각형 공간 안에가 다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 의료기기, 뭐 군사용 기기, 방열기, 열을 내는 기계예요. 예,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신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는 여러분들 뭐 워낙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라고 하는 건 말뜻 그대로만 해석을 해주면 반만도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도체고 어떨 때는 부도체예요. 그게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정의인데, 그러면 이게 왜 어떨 땐 도체가 되고 어떨 때는 부도체가 되는 게 좋나요? 전류를 잘 흐르려면 흐르는 게 좋고 아니면 안 흐르는 게 좋은데,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전기적 성질을 가지면 애매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전류가 잘 흐르게도 할 수가 있고 흐르지 않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전류를 통제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위칭 작용이라고 해요. 전류를 흐르게도 했다가 못 흐르게도 했다가 하는 스위칭 작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가 바로 뭐냐면 규소예요. 규소. SI, 실리콘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규소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지만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아주 조금 미량의 불순물을 첨가하면, 여기서 보면 알루미늄, 뭐 비소, 예, 이런 것들을 섞으면 바로 불순물을 첨가하면은 전류가 조금 더 잘 흘러요. 예, 그렇게 해서 전류의 통제를 좀 더 쉽게 만든 건데, 보면은 반도체를 이용한 소자가, 그래서 아주 예전에 아주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반도체가 뭐냐면은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는 여러분들 뭐 만들 때 쓰냐면은 교류를 직류로 만들 때 써요. 전류 방향을 통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흔히 쓰는 뭐 저거 있죠? 핸드폰 충전기, 예, 어댑터라고 하는 거는 다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트랜지스터, 이거는 전류를 증폭시켜주는 작용도 하고요. LED 같은 경우에도 다 뭐냐면은 반도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반도체는 흔히 하면은 뭐 컴퓨터나 아주 IT 기기 안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지만, 반도체는 우리 어디에든 써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컴퓨터에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기억 장치 메모리 알죠? 메모리. 예. 그 다음에는 요새는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SSD라고 해가지고 예. 이 반도체를 이용한 저장 장치로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태양전지 있잖아요. 예. 이것도 반도체예요. 그 다음에 레이저의 광원, 다양한 감지 센서, 아주 대표적으로 저거 있죠. 현관문 앞에 들어가면 이렇게 움직이면 불 켜지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자동문 센서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은 예, 반도체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리모컨 앞에 있는 요것도 LED거든요. 이것도 반도체예요. 발신부, 수신부 다 반도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 분야에 바로 반도체들은 널리 이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돼요? 되게 강점이죠.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예, 반도체 기술도 인정을 받고 있고 세계 시장 점유율 자체도 굉장히 높아요. 반도체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룹 두 개, 어디랑 어디야? 삼성이랑 하이닉스라고 들어봤죠? SK 하이닉스. 이 두 그룹이 예, 세계 시장 점유율을 거의 50% 정도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적 성질을 변화시켜서 만든 신소재 봅시다. 자, 초전도체. 말뜻 그대로 되게 직관적이에요. 전도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전도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인데, 이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건 뭐가 잘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잘 흐르는 거를 초전도라고 전류가 잘 흐르는 걸 전도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초전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류가 잘 흐르기 위해서는요, 무슨 값이 작아야 돼요? ohm의 법칙에 의해서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 값이 커지려면 저항이 작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기 위해서는 저항 값이 작아야 해요. 그럼 이론상 저항이 0이 돼버리면 전류가 뭐가 돼요? 저항이 0이 돼버리면 전압이 걸렸을 때 전류가 뭐가 되겠어요?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가. 네. 그래서 특정 온도, 임계 온도 이하, 어떤 온도보다 낮아지게 돼버리면은 이 물질의 전기 저항 값이 얼마가 돼버리면 0이 돼요. 그러면 전기 저항이 0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전류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져 버려요. 무한대에 가까워져 버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항이 없어져 버리면 전류가 무한대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전기 에너지에 뭐가 없냐면 손실이 없어져요. 손실이. 전기 에너지의 손실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열 에너지로 손실되는 양이 0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득이 굉장히 많아져요. 자, 그런데 이 임계 온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온도, 그러니까 저항 값이 얼마가 되는 온도예요? 0이 되는 온도를 바로 임계 온도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초전도체는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자성체가, 자성에 관한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자성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반자성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강자성체는 뭐냐면 자기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붙으면 뭐예요? 강자성체예요. 근데 자석을 갖다 댔는데 반대로 밀려나 버리면 반자성체예요.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좌우가 돼서 서로 인력의 작용을 하면은 강자성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자석에 붙는 물질이에요. 철, 니켈, 코발트 이런 물질이고, 이 초전도체는 어떻게 되냐면 반자성체라 자석을 갖다 대버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밀려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아니야. 마이스너 효과예요. 그래서 초전도체가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좌화가 돼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자성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을 밀어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놓으면은 자석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와이스너 효과로 자석이 뜨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부상이라고 합니다. 네, 극저온 상태에서 자석 위에 초전도체가 빵 하고 공중부양을 해버리거든요. 이거를 자기 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뭐 자기 부상 열차, 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임계 온도가 엄청 낮아요. 한 영하 200도 가까이 연절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 온도를 유지하는 게 어떻겠어요? 엄청 어렵죠. 그래서 아마 뉴스에 잠깐 났을 거예요. 뭐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만들었다라고 했다가 이제 뻥이라고 하는 게, 그죠? 예. 구라였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초전도체는 크게 두 가지의 성질을 이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즉, 전기 저항이 없는 성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주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 이 두 가지가 이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더라도 열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해서 강한 전자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거는 전기 저항이 0인 성질을 이용을 해주는 거고, 이건 무슨 성질? 전기적 성질. 그 다음에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놓으면 자석이 떠있다. 이거는 자기적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전도체의 전기적 성질의 이점, 이거는 자기적 성질의 이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을 한다거나, 또는 아주 강한 전자석을 만들어서 핵융합 장치, 뭐 토카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입자 가속기, 자기공 MRI, 예, 요 MRI 안에도 초전도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MRI는 여러분들 CT는 엑스레이고, MRI는 아주 강한 자기장으로 신체 내부를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자기 부상 열차를 이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주는데,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초전도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뭐예요? 이 초전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극저온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계 온도가 매우 낮다. 임계 온도가 매우 낮다. 이게, 예, 단점이죠. 그래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저 온도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시켜주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비용 자체가 어떻게 된다? 많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자석 중에서도 여러분들 아주 강한 자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자석 말고 진짜 자석끼리 달라붙으면 약간 떼기도 힘든 자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자들 백 같은 거 보면은 자석으로 이렇게 딸깍 해서 붙는 그거나 아니면 샌들에도 이런 거 자석 붙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자석 스위치로 해서 딱 붙는 이런 거를 이제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하거든요. 큰 거는 진짜 붙으면 떼기도 힘들어요. 엄청 안 떨어져요. 철 원자 사이에 네오디뮴과 붕소를 첨가해서 자기장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든 아주 강한 자석이에요. 그래서 강한 모터나 하드디스크를 만들거나 고출력 스피커처럼 아주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 데에 사용하는 연구 자석에 해당이 되고, 요새는 근데 하드디스크도 거의 안 써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신소재 액정 봅시다. 액정. 리퀴드 크리스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LCD,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를 LCD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액정은 고체 입자로 액체와 같은 성질을 만들어낸 게 액정이에요. 그래서 가늘고 긴 분자가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있는 액체와 고체의 중간 물질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로 디스플레이를 만든 게 LCD예요. 액정을 이용해서 얇게 만든 영상 표시 장치로, 자, 편광판 사이에 넣은 액정에 전압을 가해서
액정 분자의 배열이 바꿔 빛을 투과시키는 정도를 달리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편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선글라스 중에 편광 선글라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전거 타거나 아니면 야구 선수들이 보통 쓰는 이 고글 있죠. 그게 편광 선글라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빛의 양을 적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눈부심을 방지를 해주는데, 여러분들 빛은 횡파예요, 종파예요? 파동이 두 종류잖아요.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서로 이렇게 나란한 뭐가 있고요? 종파가 있고,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수직인 횡파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빛은 뭐예요? 횡파예요, 횡파. 그러니까 빛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면 이렇게 위아래로도 흔들리고 양옆으로도 흔들리고 대각선으로 흔들리고 모든 방향으로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모든 방향으로 다 진동해요. 이렇게 다 진동해요.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다 진동하고 있는데, 편광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이진 않는데 아주 얇은 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광판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 중에 뭐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는 빛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빠져나온 빛은 어떻게 흔들려요? 위아래로 흔들려요. 그런데 여기다가 편광판을요, 이렇게 된 애를 만약에 놓게 되면 얘는 상하로 흔들리는 빛이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옆으로 돼 있죠. 이런 빛이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광판을 이렇게 돼 있는 편광판을 이렇게 놓고 뒤에다 놓으면 빛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수직으로 놓으면 빛이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 사이에다가 액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편광판하고 편광판 사이에 액정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액정은 전하를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정은 전하를 띄기 때문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이 액정 입자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나란하게 배열이 돼요. 액정 입자가 나란하게 배열이 되고, 전기를 안 걸어줘 버리면 이 액정 입자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배열이 돼요. 막 아무렇게나. 그러면 액정 입자가 나란하게 배열이 되면은 들어온 빛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가요. 그럼 여기 통과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얘가 불규칙하게 있으면 가다가 빛이 여기 어떻게 돼요? 충돌해요. 충돌하면 빛이 아무 방향으로나 막 어떻게 돼요? 산란돼요. 그럼 여기를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LCD에서 여기 가운데 들어있는 게 액정이거든요. 액정에 여기가 전압이 걸리면, 전압이 걸려버리면 이쪽으로 빛이 빠져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와요. 전압이 안 걸리면 어떻게 돼요? 빛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얘가 흐트러지는 정도를 뭘로 조절하는 거예요? 전압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빠져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전압을 걸어요. 그러면 아예 안 빠져나오고, 전압을 아예 안 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와요. 그럼 뭐가 조절이 돼요? 밝기가 조절이 돼요. 빛의 양을 조절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빛의 3원색이 뭐예요? RGB예요. 레드, 그린, 블루예요. 이 앞에다가 색 필터를 달아가지고 이 세 개의 빛을 조절해서 색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하고 색상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LCD인데, 근데 LCD는 여러분들 제일 이게 지금 편광판하고 편광판 사이에서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스스로 뭘 못 내요? 빛을 못 내요. 그래서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백라이트라고 해서 빛을 내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뒤에서 빛을 비춰주면 이 빛을 얼마나 통과시키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LCD는 뒤에 뭘 썼냐면 형광등 같은 걸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LCD를 오래 쓰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이 바깥의 부분이 있죠. 이 LCD 모니터 바깥 부분이 약간 까맣게 돼요. 지금은 안 쓰는데 형광등 여러분들 오래 쓰면 양쪽 끝부분이 어떻게 돼요? 까맣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뭘 달았냐면 뒤에다가 백라이트를 LED로 바꿨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ED 모니터, LED TV고, 요새는 뭘로 바뀌었어요? OLED라는 걸로
바뀌었죠. 엄청 비싸죠. 이거는. OLED는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편광판 없이 스스로 빛을 내 가지고 이 훨씬 더 화질이 어떻게 돼요? 좋아요. 빛의 양이 어떻게 돼요? 봐봐. 지금 얘는 여기서 100을 만들어내면 100 중에 요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빛이 어떻게 돼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OLED는 자기가 빛을 내니까 버려지는 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력 소비도 더 적고 선명도도 좋고,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가격은 3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LCD는 액정을 이용해서 얇게 만든 영상 표시 장치고 이런 원리로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LCD는 가장 간단한 게 여러분들 뭐예요? 시계죠, 시계. 왜? 흑백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하얀색에 까맣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까맣게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빛이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약간 회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알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모양으로 돼가지고 왜 간단하게 요렇게 나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액정. 이제 흑백 액정.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자, 그래서 디지털 온도계, TV, 휴대전화 등의 LCD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는 되게 자연 상태에서 물질에서 얻어온 게 많아요. 아이디어를. 생물은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와 소재를 변화시키면서 진화를 해왔고, 이렇게 진화한 생명체의 특징을 나노 기술로 모방을 해서 신소재를 만들고 있다. 여러분들 나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단위가 보통 미터예요, 미터. 자, 여러분들 밀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얼마가 돼요?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1g에 1000분의 1이 얼마예요? 1mg. 그 다음에 1kg에 1000분의 1은 1g.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밀리가 들어가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1000분의 1이잖아요. 100만 분의 1은 뭐라고 불러요? 10의 마이너스 6승에 해당하는 거는 마이크로라고 해요. 마이크로.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9승. 10억분의 1. 이게 바로 뭐예요? 나노예요, 나노. 네. 이제 여기서 커지면 뭐가 돼요? 1000배가 되면 뭐라고 불러요? 킬로. 100만 배가 되면? 커피. 손흥민 커피. 뭐예요? 메가. 네. 거기서 다시 10억 배가 되면 뭐가 돼요? 1000배가 더 되면? 기가. 기가에서 다시 1000배가 되면 뭐가 돼요? 테라. 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 접두 단위예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승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단위가 나노고, 이렇게 입자를 아주 작게 만든 거를 나노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독고마리 열매. 독고마리는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독고마리 열매는 가다 보면 막 옷에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걸로 만든 게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그 찍찍이 있죠? 벨크로 테이프. 이걸 만들었고, 홍합의 족사. 여러분들 홍합 딴 적 있니? 없지. 근데 홍합 먹다 보면 이렇게 실 같은 거 달려있어요. 바위 틈에 달라붙는, 그걸 족사라고 하는데, 바위에 아주 강하게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중 접착제. 그 다음에 여러분 개코 도마뱀이라고 해가지고, 도마뱀 중에 좀 귀엽게 생긴 애 있는데, 얘네들은 어디에도 달라붙냐면 프라이팬에도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이 발바닥에 털이 좀 희한하게 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접착제. 그러니까 나무나 벽에도 잘 붙는 접착제 같은 거. 그 다음에 모르포 나비의 날개. 그러니까 빛에 따라서 약간 빛을 비추는 방향에 따라서 얇은 막하고 격자로 되어 있어서 색깔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연잎의 표면은 코팅제. 발수 코팅제. 왜 있잖아요. 옷 중에 이렇게 닿으면 또로로 흘러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바람막이 같은 거 보면은 방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사용을 해줍니다. 유리 코팅제로도 사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신소재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핀 있죠. 그래핀. 우리 앞에서 했던. 그래핀은 한 겹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동그란 튜브 형태로 만든 거를 탄소 나노 튜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핀하고 성질이 비슷한데 얘는 뭐가 더 많아? 이렇게 되면 요 사이에 빈 공간이 더 많이 생기죠. 튜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는 플로레는
얘를 축구공 모양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탄소 신소재예요. 오각형, 육각형 형태로 해서 이렇게 공 모양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여기 빈 공간이 많아서 이 안에다 금속 원자나 의약품을 넣어서 나노 캡슐 형태로 만들어서 운반을 해줄 수가 있어요. 소화되지 않고 몸 안까지 이동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반도체 소자는 앞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죠.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LED, 그 다음에는 초전도체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임계 온도다. 임계 온도가 상용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야 돼요. 상온에 비슷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냉각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훨씬 더 상용적으로 많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초 탄탄 문제 풀이해 봅시다. 자, 1번은 4, 2번도 4, 3번에 5, 4번에 5, 5번에 1, 6번에 3, 7번도 3, 8번에 5, 10번에 4, 11에 1. 자, 질문 있어요? 9번에 1이요.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신 만점. 자, 1번은 1, 2번에 2, 3번에 3, 4번에 3, 5번에 5, 6번에 4, 7번에 5, 8번에 2, 9번에 2, 그 다음에 10번. 자, 그래핀의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는데 얇으면서 유연하다. 열 전도성이 매우 뛰어나다. 자, 얇으면서 유연한 거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요거를 만들 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 전도성이 뛰어난 걸 이용해서 방열 또는 난방기기. 요거를 사용해 줄 수가 있겠죠. 가와 나 이외에 그래핀의 특징을 쓰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서술하시오. 그래핀은 얇고 열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 크기는 한데, 일단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매우 가볍지만 강도가 크다란 말이에요. 그죠? 가볍지만은 강도가 커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여러 번 겹치면 강철의 몇십 배 되는 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는 비행기 또는 자동차, 다음에 선박 등의 구조를 만들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행기 꼬리 날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비행기 수평 날개의 일부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의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핀을 통해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가볍죠. 가볍고 강도가 크기 때문에 뭘 줄일 수 있어요? 연료를 줄일 수 있어요. 연비를. 차체가 너무 무거우면 연비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번.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물질의 전기적 특성이나 자기적 특성을 변화시켜서 만든 신소재에는 뭐 그래핀, 초전도체,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생명체의 특성을 모방해서 만든 신소재는 벨크로 테이프, 수중적 잡재, 모르포텍스 섬유, 게코 테이프가 있는데, 가에 제시한 각각의 신소재의 전기적 특성. 일단은 그래핀은 어떻게 돼요? 그래핀은 전기 전도성이 어떻다? 크다. 전기 전도성이 매우 크다. 초전도체는 어떻게 돼요? 더 크죠. 그렇죠. 그런데 초전도체는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다. 그 다음에는 반도체는 전기 전도성을 어떻게 돼요?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라에서 제시한 신소재 중 홍합을 연구해서 만든 거는 뭐예요? 수중 접착제죠. 그렇죠? 수중에서 족사가 어떻게 돼요? 수중에서 홍합이 족사를 이용해서 거친 파도에도 바위에 잘 붙어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질문 있습니까? 11번까지. 6번이요? 자. 이 초전도체 AB의 온도에 따른 저항의 변화를 나타냈어요. 자, 보면은 저항값이 0이 되는 온도가 무슨 온도예요? 임계 온도예요. 그러면 A는 임계 온도가 요쯤이고 B는 임계 온도가 이쯤이란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임계 온도가 누가 더 커요? 임계 온도는 B가 A보다 더 높은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초전도체로서의 가치는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임계 온도가 높은 애가 더 높은 거란 말이에요. 가치가. 냉각 비용이 적게 되니까. 그래서 임계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는 틀렸고, A가 초전도 현상을 보일 때, A가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면은 B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야 되겠지. 그치? 자, 따라서 맞고요. 자, B는 끓는 점이 77도인 액체 질소를 이용을 해주면 77켈빈보다 어떻게 돼요? 임계 온도가 높죠? 그렇죠? 그러면은 77도가 되면 당연히 무슨 상태에 도달합니까? 초전도 상태에 도달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초전도 현상을 유지를 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또 없습니까? 네.